자, 고민을 대신 결정해 드립니다. 대신 결정하는 남자. 이번 사연은 심플한 질문이죠. 당장 등기 칠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돈 모아가지고 결혼할 때 더 좋은 거 살까요? 요 고민이었습니다. 사연을 좀 볼게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자입니다. 근데 제 클래스 101 수업을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서 공유해 주신 소득지출 대비표랑 주택구매 능력표를 확인해 보니까 저는 세후 5천만 원. 와. 그러니까 지금 연봉이 6천이에요. 세후 5천 정도 받는 30대 초반, 그리고 저축도 60%나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잘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제가 구매 능력을 뽑아봤더니 한 4억 3천만 원 정도 나온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제 집을 못 사는 능력은 아닌 거죠. 연봉이 세후 5천에 저축을 60%씩 하시니까. 근데 아직 결혼할 남자는 못 만났어요. 그리고 미혼이시겠죠, 당연히. 그리고 강남에서 운 좋게 저렴한 1억 4천짜리 원룸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아껴가지고 저축도 잘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계시고 좀 상황 나쁘지 않죠. 그리고 집주인분이 임대사업자예요. 그래서 이게 임대사업자의 순기능이죠. 그래서 이분은 최소 한 8년짜리에서 10년짜리지 않을까. 그러면 올해 5월에 5% 인상으로 딱 막혀 있으니까 1억 4천에서 5% 올라봐야 7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마 안 올릴 가능성도 있어요. 집주인이 굳이 이거 안 받아도 된다 하실 수도 있고 따박따박 올리실 수도 있지만 부담되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전세를 살면서 저축을 하는 게 맞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집을 살까? 이런 고민을 했었다 이거죠. 네. 그런데 이분은 직장이 강남 서초 이쪽이고 자기 생활권도 이쪽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4억 3천이 구매 능력인데 이건 최대치가 그렇다는 거지. 실제 돈은 더 적을 수도 있죠. 그거 가지고 인근의 지역의 아파트나 빌라 같은 거, 빌라도 못 사요. 지금 쉽지 않습니다. 강남 쪽은. 그리고 경기도 나가면은 나홀로 아파트나 살까 정도인데 이렇게까지 해서 출퇴근을 포기하고 실거주하는 게 맞나?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뭐라도 사야 되겠다. 라는 거에 결론이 무엇냐 봤더니 그럼 실거주를 할 수 있는 강남 서초 지역의 도생이나 오피스텔을 사자. 라고 생각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강남 역세권 쪽에 2억 5천짜리 1.5룸도 찾았다. 근데 집값 변동이 없더라. 그래서 주변에서는 도생 산다고 하니까 막 말리기 시작한다 이거죠. 너 그런 거 사지 마라. 너 그거 왜 사? 너 무조건 아파트 사야 돼. 도생 샀다가 큰일 난다. 라는 얘기도 막 들리고. 그리고 원룸, 월세 받을 원룸 같은 것들은 나중에 사라. 이런 얘기도 제가 했었죠. 그래서 저를 막으려는 반대 세력이 많았다. 근데 부익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정말 딱 50대 50 나왔습니다. 그래서 17,000명 이상 투표해 주셨는데 딱 절반이 된 거예요. 의견 보면은 강남 생활권 포기하고 경기도 나가라 라는 얘기도 있고 무조건 막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제가 요거를 이제 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뭐냐면 선택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제가 추가 메일로 좀 궁금하거나 내용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 메일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미 이제 가계약금 보냈다. 그러니까 이분 사연이 올라오고 나서 한 2, 3주 정도 지나가지고 제가 이제 답변하려고 그랬는데 어떡하죠? 이미 가계약금 보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왜 이분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가 그거를 한번 제가 따라가 보려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 봅시다. 이분의 의식의 흐름 아마 제가 추측하는 게 맞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나는 강남에 살아야 된다 라는 그 의식의 흐름이 아마 강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강남에서 운 좋게 저렴한 1.4억짜리 원룸 전세에 살고 계신다라는 것부터가 저는 딱 강하게 느낌이 왔습니다. 왜냐면 이분이 직장이 강남이에요. 근데 직장이 강남이라고 해서 꼭 집을 강남에 얻을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아마 처음에 직장 얻으실 때 이왕 직장을 얻는 거 좀 가까이 살자라는 생각으로 또 다행히 또 저렴하게 원룸을 또 얻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강남의 직장인데 강남에 살 이유는 없거든요. 사실 지하철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좀 나가서 살아도 되고 굳이 강남이라는 비싼 동네에서 살 바에는 약간만 좀 멀리 나가도 훨씬 주거 환경도 좋아지고 아니면 주거 환경이 똑같아도 월세가 훨씬 싼데 여기에 살 이유는 없다. 근데 이분은 이렇게 반론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싸다. 난 되게 싸게 살고 있는 거 아니냐. 1억 4천이면 싼 집인 건 맞죠. 비싸다고 하면 비싸지만 강남에서는 싼 편이고 그리고 요즘에 강남 월세도 많이 비싸졌는데 1억 4천이면 정말 싼 편인 거거든요. 거기다 임대사업자 장기 등록돼 있는 거면 앞으로 꾸준히 살 수 있으니까 나도 나쁘지 않은 거 아니냐. 근데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전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이 전세금이
보니까 거의 투자금이 다 묶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세 자금 대출 조금 받고 뭐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집을 빼야지만 결국에 집을 살 수 있는데 싼 전세에 강남 출퇴근 바로 가까운 동네에 직장이 있으니까 현재는 좋은데 이대로 가게 되면은 나는 소유권이 없잖아요. 나는 무소유잖아요. 무소유로 살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고 결국에 그러면 내가 뭘 살려면 여기서 돈을 꺼내야 된단 말이죠. 돈 꺼내려면 이 전세를 또 깨고 나와야 돼. 그럼 어차피 또 월세 살든지 뭘 해야 되니까 어차피 나올 집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싸게 살고 있냐 아니냐는 뭐 큰 의미가 없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자금이 대부분 전세에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에 여기서 나와야 되고 그러면 이제 지금 나와버리면 현재 시세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강남은 너무 비싸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거에 이어서 가면은 강남이라는데 내가 출퇴근을 하고 있으니까 뭐 강남에 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성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강남이라는 지역은 세후 5천, 6천 정도 버는 분이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는 없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내가 1인 가구로 잠깐 살고 이런 건 가능하지만 어차피 떠나야 될 동네인 거는 맞거든요. 나중에 부자 돼서 다시 들어와야 되는 동네인 거지 여기서 산다고 해서 계속 여기서 거주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 안 하고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아까 말했듯이 사연자분은 강남에 살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여기에 또 힌트가 있는 것 같은 게 보세요. 사연자분의 글입니다. 경기도 지역으로 나가면 나홀로 아파트 정도 겨우 구매 가능하다. 그러니까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죠. 자, 경기도 지역으로 나가면 나홀로 아파트 겨우 구매 가능한데 오를지도 안 오를지도 모를 매물에 출퇴근까지 포기해야 되나요? 라는 표현이 있어요. 마음에 드는 강남 역세권 집을 찾았는데 KB 시세를 보면 14년도 이후 집값에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경기도는 안 오를 수도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강남은 8년 동안 안 올랐는데 마음에 든대요. 이해되세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자,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경기도는 안 오를 것 같아서 별로예요 라고 했는데 강남은 8년 동안 안 올랐는데도 마음에 들어. 그 말은 똑같은데 강남은 마음에 든다. 결국에 이 강남에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살아보면 좋아요. 특히 1인 가구여도 강남 안에 뭐 원룸이나 이런 데 살면 좋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문만 열고 나가면 그냥 강남 한복판이니까 뭐 강남역, 삼성역 뭐 다 있잖아요. 뭐 한강도 가려면 가지. 거기다가 뭐 지하철은 뭐 엄청 많죠. 뭐 백화점, 뭐 영화관 뭐 없는 게 없어. 다 있고 사실 강남구 안에서 안 나가도 이 생활이 될 정도니까 뭐 없는 게 없단 말이죠. 거기다 친구들도 보면 항상 강남으로 오라고 그러지. 뭐 이렇게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야 우리 산본에서 만나자. 이런 일은 별로 없어요. 맞죠? 야 우리 요번에는 안산 가서 커피숍 갈까? 뭐 이런 친구들 별로 없단 말이지. 대부분 야 강남역으로 와. 맞죠? 사당에서도 잘 안 모여. 사당에서 모이자고 해도 야 거기 갈 데 없어. 갈 데 없으니까 야 강남역으로 와. 근데 강남역 가도 뭐 딱히 뭐 하는 건 없거든. 근데 그냥 강남역으로 오는 거지. 왜냐면 버스가 잘 돼 있고 지하철이 잘 돼 있으니까 수도권 안에서 친구들 3명 이상 만나면 무조건 강남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냐고. 그래서 이분은 강남을 고집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물건을 찾아봤는데 있는 거예요. 강남 쪽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사랑에 빠집니다. 자, 추가로 메일을 받았어요. 보면 이분이 이 회사가 좋은 회사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의 복지 정책이 달라졌다. 그러면서 생애 첫 집을 마련할 때는 2억까지 빌려준대요. 이 정도면 대기업 아닌가요? 그래서 1%의 대출, 이게 사내 대출이죠. 그러니까 사내 대출로 생애 첫 집 마련을 할 때는 2억을 빌려주니까 야 이거 뭐야? 갑자기 돈을 엄청 빌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마 이분이 한 1억 조금 안 되게 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거의 3억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원금을 상환하고 뭐 이렇게 해야 돼서 뭐 돈을 많이 갚긴 해야 되지만 거기다가 회사가 양재에 있는데 판교로 갈 수도 있다. 뭐 IT 느낌 나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어쨌든 좀 탄탄한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 돈을 빌려주네? 라는 거. 그리고 판교로도 갈 수 있어? 야 그럼 강남인데? 라는 느낌 나죠. 강남 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뭐 이게 아마 실거주 기준이겠죠? 생애 첫 집 마련이니까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은 회사가 2억을 빌려줘. 야 그러면 실거주로 간다. 맞죠? 실거주 해야 되죠. 그리고 이 부분도 있어. 그렇게 해서 강남 쪽에 매물을 찾았는데 막상 보니까 하나 있는 거야. 근데 보니까 이분이
도시형 생활시설이라는 게 싸게 나왔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매도자가 재산세 때문에 6월 이전에 빨리 팔아야 된다. 재산세가 6월 1일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뭐 종부세, 재산세 다 5월 31일 전에 팔아야 되니까 이 빨리 팔고 싶어 하는 분이 마침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아까 8년 동안 안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2014년 분양가 그대로 내놓았다. 급매로 하나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동일 조건 매물보다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 쌌대요. 그럼 어떤 느낌 들어요? 아니 회사가 나한테 2억 빌려주고 그리고 마침 급매가 나왔어? 근데 강남에 있어. 그리고 나는 우리 회사 판교로 갈 수도 있어. 양재에 있는데 판교도 갈 수 있어. 그러면은 지금 강남역 인근에만 살면은 어디든지 다 대응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나요? 약간 운명 같은 느낌이 나지 않을까요? 야 이거는 내 집이야. 그래서 이분은 뭐 1.5룸이긴 하지만 이거 내 집인 것 같아 라고 해서 집을 아예 계약금까지 보내버렸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디테일한 문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분이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를. 근데 아까 보면은 뭐 도시형 숙박시설 뭐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이게 다른 거거든요.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생활 숙박시설은 달라요. 이게 서로가 같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도시형 숙박시설로 이해를 하고 계신 거 보니까 이거 문제다. 자, 볼게요. 실평수가 10평 정도의 1.5룸 분리형이고요. 그리고 혼자 살기 딱 좋아요. 그리고 미래의 남편 아직 없죠. 근데 허락한다면 신혼도 여기서 보내기 좋을 것 같아요. 테라스도 있어요. 이게 너무 좋죠? 요즘에 이 나 혼자 산다 때문에 테라스에 캠핑 의자 놓고 거기서 이제 뭐 그 구워 먹고 하는 거 이런 그 로망이 또 많단 말이죠, 사람들. 그러니까 딱 테라스 보면은 벌써 사고 싶죠. 그리고 오피스텔보다 관리비나 취득세가 싸다는 이점도 있고요라고 적어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셨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땐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이해하신 것 같아요. 이거 집을 살 때. 근데 보면요, 이게 그 비교표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고요, 오피스텔이 있고요,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겉으로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거의 비슷해요. 뭐 베란다도 있고 뭐 테라스 같은 것도 있고 뭐 크게 차이 나는 게 없어. 근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사실 법적으로 보면 오피스텔과 더 가깝습니다. 요게 서로 더 가깝거든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모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모텔을 쪼개서 분양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이 뭐 주차 대수도 좀 더 적지만 요게 있어요. 취득세가 4.6% 그리고 오피스텔도 4.6%고 뭐 도생 같은 거는 이제 일반 주택으로 뭐 이렇게 부과가 되죠. 그리고 재산세도 0.25%인데 보세요. 종부세 있죠. 종부세가 뭐 면제라고 적어놨는데 이건 잘못된 얘기고 그냥 상가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사실상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생활형 숙박시설이 오피스텔보다 뭐가 나쁜 거냐? 이게 나쁘죠. 생활형 숙박시설은 오피스텔의 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피스텔보다 뭔가 조금 그 규제가 없어. 그러니까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사실상 주택인데 거의 뭐 상가처럼 법적으로는 편법으로 빠져나가는 거여가지고요. 종부세 대상도 안 되고 하니까 이거 좋아요라고 분양을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규제를 해요. 야 이거 주택 아니야. 야 이거 모텔이잖아. 정확하게는 호텔을 쪼개서 분양한 거야. 레지던스야. 근데 이거를 왜 주택처럼 써? 그래서 이거 앞으로 규제할 거야. 그래서 23년부터 규제합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어떻게 하냐? 숙박업으로 등록하고 사업해. 그러니까 에어비앤비처럼 너 임대업을 해. 숙박이니까 뭐 정확하게는 모텔업을 하라는 거죠. 그걸 앞으로 등록하고 해. 아니면 그런 거 관리 업체에 붙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계도 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23년 10월까지는 봐줄게. 이미 있는 것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또 오피스텔로 바꿔 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생활형 숙박시설로는 안 봐준다. 오피스텔로 바꿔라. 근데 이분이 사신 게 제가 찾아보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인 것 같아요. 보니까 되게 애매하게 돼 있는데 저층은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고층은 또 생활형 숙박시설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확인을 해봐야 된다. 자, 근데 봐봐요. 이게 디테일인데 보세요. 매도자분이 재산세 때문에 6월 이전에 빨리 팔길 원하셨다고 했어요. 요거 보면 어때요? 느낌이? 아니 당연히 그렇잖아요. 요즘에 종부세가 얼마나 비싼데 그리고 다주택자분들 다 지금 종부세 막 내는 거 허덕이니까 6월 전에 급매 나온다 라는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종부세. 재산세래. 이상하죠? 재산세?
종부세랑 다른 건데? 이게 종부세는 무서울 수 있어요. 종부세는 엄청 중과가 많이 되니까. 근데 재산세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재산세는 중과가 되지 않거든요. 그냥 금액만큼 그냥 일정 금액이 늘어날 뿐이에요. 근데 재산세라고 들은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이분은 재산세 때문에 금매가 나왔어요 라고 이해를 한 거잖아요. 그럼 뭘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강남 쪽에 보면 중개사분들 진짜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애매하게 말한 거 아닌가. 아니 이거 주인이 이게 지금 도시형 숙박시설인데 이 주인이 이거 6월 1일에 그 재산세가 엄청 부담된다고 지금 금매로 던지신 거야. 그래요? 제가 틀리게 말한 거 하나도 없어. 맞죠? 근데 느낌은 약간 도생인데 종부세 부담 때문에 내놓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금매네요. 그렇지. 이게 지금 괜찮은 물건이고 위에 테라스가 있어. 그러니까 한번 젊은 처자 어차피 전세 사는 거 이 집 사가지고 한번 편안하게 살면서 해보는 거 어때? 라고 한 게 아닌가. 제가 한번 추정을 해봅니다. 거짓말한 건 전혀 없죠. 근데 이분도 뭔가 급하게 산 거잖아요. 어찌 보면. 보통 이제 사고 나면 드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나 너무 성급했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적어주셨어요. 보면은 제 지인들이나 댓글 달아주신 우리 카페 회원분들도 반대 의견 많은 거 공감한다. 그리고 주변에 대체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집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완전 폭등했는데 시세가 8년 동안 갔다는 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고 나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떠오를 수 있죠. 혹시 제가 너무 긍정적인 부분만 본 건 아닌가요? 공부한 기간이 짧아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어차피 결단은 했지만 부인남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급했나라는 생각이 들면 약간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는 맞거든요. 제가 봤을 때 조금 약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추측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은 해봐야 돼요. 사연자분이 보시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저층은 도생으로 돼 있는 것 같고 고층은 생활형 숙박시설로 돼 있는 것 같아서 고층을 만약에 사신 거라면은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산 거 아닐까라는 거. 그래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알려준 것이 아닌가. 그래요? 다행이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면 다행이에요. 잠깐만.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건데? 왜냐면 제가 그런 거라면은 좀 계약을 파기해보라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도생이어도 문제가 있는 건데. 어떻게 말해줘야 되지? 도생이면은 계약 파기가 안 되는데. 속아서 샀어야지 계약 파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겠네요.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한다면 첫 등기 치는 건 맞거든요. 맞아요.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 집을 안 살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연봉이 6천이잖아요. 연봉 6천이고 대기업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2억 이상 빌려주는 회사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럼 여긴 대기업일 것 같고 돈도 많이 버시고 안정적인 직장이고 하니까 현금도 한 9천 이상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연자라면 기본적으로 신용대출을 받으면 돼요. 신용대출 받고 전세 끼면은 거의 뭐 4억대에서 5억대는 그냥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 쪽에 나가면 뭐 경기도를 지금 너무 강남 인접만 생각하시니까 그런데 뭐 조금 더 넓게 보면은 4, 5억 대면은 괜찮은 아파트도 살 수 있거든요. 사실 못 사는 금액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뭐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게 사내 대출이기 때문에 이게 금융권에 안 잡힐 것 같아요. 그럼 DSR이잖아요. DSR에 안 잡힌다. 그러면 이거는 별도의 대출이니까 사실 그 기존 일반 분들이 대출 안 나오는 거에 비해서 나는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담보대출 먼저 받아버려요. 그러면 집값에 거의 뭐 40% 50%는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좀 집이 저렴하면 60% 70%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다가 사내대출까지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냥 5억에서 6억대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억대의 그 도시형 생활주택 그거를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는 이거를 좀 포기하고 조금 더 좋은 걸 샀어도 되지 않았을까. 좀 아쉽다. 왜냐면 지금 연봉도 높으셔가지고 굳이 이거를 여기서 이 정도에 쓰긴 좀 아깝다.
그러면 저는 차라리 지금 만약에 계약 파기가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지금이라도 좀 파기를 하고 경기도 남부 쪽에 한 25평형 인근의 아파트들 위주로 한 4, 5억대, 최소 4, 5억대, 그리고 한 5, 6억대까지 잡아서 사볼 수 있으면 살 수 있는 게 어떨까? 저는 계약 파기를 한번 시도해 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계약 파기를 한번 시도해 보라고 하고 싶었는데, 도생이니까 뭐 속은 것도 아니네. 그러면 그냥 계약금 갑자기 꼬여버린다. 어떡하지? 그걸 그분들이 그냥 가계약금 500만 원만 받고 끝낼 수도 있지만 아니면 계약금으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계약서를 써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구두로라도 계약을 해버리면 소송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다면 마무리하고 그리고 조금 더 좋은 거 사셔도 충분할 것 같고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계약금 내놔라 라고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잘 얘기해서 정리하시고 조금 더 좋은 거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아파트 충분히 갈 수 있다. 우리 사연자분. 그래서 아무거나 등기 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조금 더 멀리 나가면 살 수 있고요.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지금 대출 규제 풀어줄 거기 때문에 지금 말고 조금만 이따 사면 훨씬 좋은 거 살 수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약을 잘 정리해야 돼요.